안녕하세요. TMF 대표 김재민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 화장품의 해외 진출 시 해외 시장의 트렌드와 일본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내에서 라쿠텐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TMF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현재는 수출국가 8개 국가, 그 다음에 좀 수치가 조금 옛날 거라 현재는 한 100여 개의 브랜드를 해외에 있는 고객들과 바이어들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124만 개 정도의 한국 화장품을 마케팅과 수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같이 이제 협업해가지고 한국에서 중국향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2017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사드라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자 동남아라든지 대만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조금 이제 한국 시장에 한국 화장품의 어떤 인기에 힘입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해외 현지에 있는 뷰티 인플루언서 약 1600명을 가지고 어떤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 라쿠텐, 큐텐,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유명한 쇼피하고 라자다 공식 에이전시이자 이제 거기에서는 한국 화장품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래에는 이제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 대행하는 계약까지 좀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해외 시장 속에서 한국 화장품이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성공에 더 다다를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과거 조금 수출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그 과거 오래전에는 현지 로컬에서 역량이 있는 우리 지금 바이어, 벤더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하던 것이 대단히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의 수출이 그 이전의 형태였다면은 2015년도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즉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 좀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는 어떤 셀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을 조금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B2B2C 시장, 즉 온라인 셀러에서 영향력이 있는 바이어들을 주축으로 시장이 좀 형성돼 있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또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사들도 해외에 있는 최종 소비자들한테 마케팅과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장들이 열렸는데요. 이 시장이 가장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직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으로 치면 위생허가 없이 즉 어떤 등록과 허가의 개념 없이 바로 고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과 동남아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 이제는 하나의 시장처럼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업일 기준으로는 약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배송비도 도어 투 도어로 가는데 약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은 고객이 직접 한국에서 발송한 화장품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현재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쇼피에서 성과 보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계속해서 173% 성장을 해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더더욱 브랜드사들이 이제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고객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시장에 D2C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D2C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시장들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차이나라고 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좀 탈피 아니면 좀 시장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 이제 미주 시장 또는 이제 흔히 요즘에는 남미까지도 보고 계시던 브랜드사들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6개 국가를 다 합쳤을 때 작년 기준으로는 약 8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일본 시장은 약 7천억 정도로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원래는 1등이 프랑스 제품이었는데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한국 화장품이 현재는 2위에 자리 잡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제 1위인 프랑스 화장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좀 이렇게 우위에 넘어설 수 있게 현지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긴 한데요. 이제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을 이제 수입한 금액이 전년 대비 약 160%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시장이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시장임에도 불명하지만 이게 국가마다 좀 현지화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쇼피라든지 라자다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지만 이제 국가마다 스토어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라든지 이제 어떤 잘 하기 위해서 배로 좀 리소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이 매우 매력적인데, 기존의 일본 시장에 조금 과거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형태를 보시자면은 이렇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생성의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출할 때 이제 라벨, 현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해서 그 관세와 그 다음에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부가세를 다 이제 넣어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판매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 드린 것처럼 일본에 있는 최종 소비자들이 이제 외국 제품을 구매할 때는 즉 16,666엔의 화장품은 면세 처리가 됩니다. 해서 지금 화장품은 대부분 다 이제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수출도 이제 로컬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런 복잡하고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수반되는 이제 로컬 진입을 앞서서 해당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먼저 시장을 검증받고 그 다음에 시장을 속에서 마케팅을 해서 최적화된 현지화 상품을 뽑아낸 다음에 해당 상품으로 나중에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왜 일본 시장에서 라쿠텐 플랫폼이 꼭 거쳐야 되는 중요 플랫폼인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흔히들 이제 큐텐과 라쿠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존 재팬, 그 다음에 야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 특성상 여성 고객층이 메인 타겟층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구매력이 높은 연령층은 10대보다는 20대, 20대보다는 30대 이렇게 위주로 보실 수 있겠는데, 라쿠텐의 주요 소비층이 한국 화장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여성 고객들이고 어떤 소비력이 높은 연령층을 가지고 있는 타겟과 일치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라쿠텐에서 로우 데이터라든지 통계치가 있으면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서 조금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식품과 생활 잡화에서 라쿠텐 플랫폼이 일본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라쿠텐이 브랜드 위주의 어떤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어떤 타겟층의 일치를 보셨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필수적으로 꼭 브랜드사들은 진입해야 될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라쿠텐의 매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라쿠텐의 특이한 점은 이제 생태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쿠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마일리지 정책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표를 보시는 것처럼 쇼핑 포인트라고 이게 번역한 단어인데, 굉장히 여러 어떤 온오프 라인을 통틀어 가지고 라쿠텐에서 생성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른 데서 소비하거나 다른 데서 어떤 생성된 마일리지를 라쿠텐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쿠텐의 이런 구축은 재구매율로 저희한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본 내의 큐텐보다는 라쿠텐의 어떤 재구매력이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서는 저희가 지금
화장품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큐텐과 라쿠텐 동시에 지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큐텐과 라쿠텐에서 저희 샵 내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상위 브랜드 3개를 조금 비교한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큐텐보다 라쿠텐이 동일 상품, 동일 브랜드에 대한 구매 전환율이 더 높다. 즉, 구매에 대한 니즈에 대한 어떤 목적이 확실한 고객층이 라쿠텐에 좀 더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쿠텐이든 뭐 비단 큐텐이든 일본 시장을 진출해 가지고 성공하기 위한 조금 어떤 자세라든지 전략,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좀 상세 페이지의 현지화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제 동일 에스트라라는 브랜드의 상품을 저희가 이제 등록한 화면이고요. 우측은 이제 일본 라쿠텐에 저희가 등록한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보기에도 이제 동남아시아 쇼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개의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올리고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정보는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올렸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이렇게 버티컬한 상세 페이지가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 하나하나,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 이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 현지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일단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상세 페이지에 대한 현지화, 즉 어떤 오타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현지에서 어떤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기피하는 단어는 지양하시고요. 일단 이미지도 현지에서 좋아할 수 있는 조금 일본 스타일의 이미지를 넣는 것이 옳지 않나. 이것이 즉 어떤 구매 전환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첫 번째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접속자들이 이제 랜딩 페이지로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이탈률이 굉장히 많은 건 이제 어느 플랫폼이랑 동일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런 어떤 구매하는 사람들의 실질 구매 후기가 굉장히 도움이, 어떤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에스트라의 브랜드 상품을 어떤 초반에 좀 세팅할 때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풀이라든지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스트라 상품의 구매 후기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남길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구매 후기라는 것이 배송이 빠르다, 또는 뭐 배송이 며칠 만에 됐다, 짤막하고 배송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상품을 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구매 후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구매 후기를 적절하게 많이 좀 남길 수 있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현지에서는 뭐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똑같이 선호해서 쓰는 SNS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풀을 통해 가지고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이렇게 에스트라 상품의 후기를 남겼던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조금 현지인들이 조금 자주 애용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도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자료는 아니지만 이제 이쪽 자료를 인용하자면은 현재 어떤 현지에서 화해처럼 화장품 리뷰를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립스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똑같이 에스트라 브랜드를 좀 로컬에서 좀 마케팅을 할 때 이쪽 어플리케이션에 조금 후기가 남길 수 있게 방향을 조금 잡아가지고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이쪽 에스트라의 후기들을 계속해서 남긴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쿠텐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본 시장에서 해당 브랜드 상품을 조금 초반에 시딩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 그리고 어떤 SNS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더 인지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한국인들은 잘은 모르지만 로컬에서 현지인들이 좀 자주 애용하는 어떤 화장품에 특화된 플랫폼의 어떤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모습은 라쿠텐에서 에스트라 상품이 이제 주간 단위로 전체 라쿠텐 화장품 스킨케어 중에서 이제 9등, 152등, 78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계속해서 더 많은 마케팅과 로컬에서 자주 애용하는 어떤 플랫폼을 더 많이 공략할 계획이고요. 저희랑 어떤 저희의 성공 사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순서와 이런 어떤 집중도를 가지고선 일본 시장, 특히 이제 라쿠텐에 집중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라쿠텐 내에서 이제 어떤 우리 상품이 다른 경쟁 브랜드 또는 경쟁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입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방향을 잡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데이터 측면을 검토하시는데 유용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본 시장은 동남아보다 현재로 굉장히 더 매력적인 시장이다. 동남아도 물론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향후에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 동남아라면 지금 당장 중국을 대체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큰 폭의 매출액을 가져올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을 진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2C, 즉 우리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큐텐 또는 라쿠텐은 오히려 더 브랜드 본사들이 꼭 진입해야 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라쿠텐을 진입할 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많은 성장을 나타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